자,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문제는요. 레디스가 한 개네요. 그럼 레디스가 죽으면 서비스 자체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요. 아, 약간 이 레디스를 복제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의 복제 레플리케이션입니다. 레디스가 하나의 본인의 복제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평상시에 작동을 안 해요. 평상시에 작동 안 하고 그냥 얘가 업데이트되면 야, 나 업데이트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줄 뿐이에요. 언제 바뀌냐? 이 레디스가 죽었어요. 이때 얘가 슬레이브에서 마스터, 다시 얘기할게요. 서브에서 메인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얘가 작동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되면서 나중에 복구가 됐을 때 얘가 메인이고 얘가 서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가 죽어도 전체 죽지 않는 이상 서비스는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배운 게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을 때는 기본적인 레플리케이션, 스케일러블 프로퍼티, 스케일 아웃에 대해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 방법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오늘 배울 것 중 하나인 스플릿 브레인 프로블럼 and race condition. 자, 레이스 컨디션 가로치 배들하게 할게요. 자, 뇌가 나눠졌대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좌뇌 우뇌가 있죠. 우리가 좌뇌 우뇌 전두엽, 뭐 후두엽, 오식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떨까요? 좌뇌 우뇌가 있는데 우뇌가 갑자기 좌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난 자녀가 두 개인가? 분명히 아니죠. 근데 내 뇌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게 약간 스플릿 브레인 좀 약간 좀 설명이 약간 좀 빡센데 우리가 요즘 이거예요. 자, 동작을 하고 있어요. 동작에서 기본적으로 얘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얘가 죽었어. 근데 얘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문제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 레디스에서 인 정보가 슬레이브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두 개 메인과 서버의 관계, 서버 사이에서 데이터의 차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얘가 죽은 거예요. 그럼 얘가 내가 메인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제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그러다가 얘 복구가 됐어요. 원래라면 메인과 서브가 데이터가 동일하니까 이제 서브에서 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넘겨줘야 하는데 근데 얘를 넘겨줄 때 데이터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 지인이 어땠어? 원래 얘가 메인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A, B, C라는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D라는 데이터 들어왔는데 망가졌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거면 A, B, C, D라는 걸 여기 저장하고 얘가 죽었을 때 얘가 메인 되면서 소통하다가 E라는 데이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A, B, C, D, E가 되면서 얘가 복구됐을 때 야, 너 죽었었을 때 E가 들어왔어 라고 새로운 서버한테 넘겨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A, B, C까지 들어왔어요. 얘도 A, B, C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D가 오기 전에 D가 오기 전에 얘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했을 때 얘가 E가 왔어요. 그럼 얘가 A, B, C, D, A, B, C, E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들어왔을 때 야, 너 데이터가 없을 때 E가 생겼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야, 너 D가 없는데? 너가 내 거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가 둘 다 메인이라고 주장이 시작한 거예요. 얘가 봤을 때 얘는 죽은 거예요.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봤을 때 얘는
내가 1이라는 데이터가 새로 생겼는데 1이라는 데이터를 계속 안 먹으니까 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메인이야 하고 두 개가 주장하는 게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스플릿 브레인 프로블럼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는요, 데이터의 동시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둘 다 메인인데 둘 다 메인을 주장하는 얘의 데이터가 달라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산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한 스플릿 브레인 프로블럼이고요. 자, 레이스 컨디션이 무엇이냐? 자, 레이스를 어떻게 설명할까? 자, 이거 가져갈게요. 이번에는요, 레이스가 하나를 가져볼게요. 그리고 서비스가 복제된 걸 가져볼게요. 이 두 개 서비스는 같은 서비스입니다. 얘도 레플리케이션이 된 거예요. 자, 서비스가 레이스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락을 거했죠. 얘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A에 대한 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나 서비스 A고 서비스 A에 대한 락이 걸려 있으니까 얘는 접근할 수 있죠. 다른 서비스 접근 못해요. 근데 얘가 죽었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나 서비스 B야 서비스 B에 대한 락을 거내는 건데, 골 때리는 사람이 발생한 게 왜 죽었지? 진짜 설명 다시 할게요. 제가 오늘 약간 여러 가지 개념 설명하려고 보니까 제가 뇌가 부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자, 여러분 방금 설명은 잊어주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레디스가 복제된 거고요.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자, 서비스가 레디스에 대해서 요청을 보내요. 그래서 얘가 A에 대한 키를 가졌죠. 근데 얘가 A가 락을 걸어서 보내는 순간 얘가 죽었어요. 그리고 서비스 B 요청을 보내요. 얘 입장에서는 락이 걸린 상태가 아니죠. A에 대한 락을 보내는 상태 죽었으니까, 그럼 얘는 B에 대한 락을 보냅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얘는 본인이 락을 건 상황이에요. 접근을 해보니까 B가 락이 걸렸네? 나 B를 기다려야지.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죽고 얘가 돌아왔으면 나 B를 보내야 하는데 B가 아니라 A가 걸려있네? 스스로 서로 간에 무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B가 락을 걸었네? 나 그럼 B를 기다려야지. A가 락을 걸었네? A를 기다려야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스 컨디션, 즉 데드락입니다. 데드락은 어떤 게 되냐면요, OS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했을 때 순서가 꼬이게 됨으로써 얘는 얘를 기다리고 얘는 얘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계속 너가 먼저 끝나, 너가 먼저 끝나고 레이스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서로 영원히 안 끝나게 되는, 그 프로세스 전체가 멈추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 인재 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분산하면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리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이 동그란 친구에 대해서 뭐라 부르는지 죄송한데 까먹었거든요. 이 친구를요 코로미안 볼게요. 자, 스펠링 기능입니다. 코로, 한국어로 네, 어려운 말이 정적수라네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자, 어떤 로직이냐. 자, 얘네들은요, 이거 기본적인 조건이 이거예요. 얘네들이 하나에 다 사람이라 가져볼게요. 얘한테 락을 걸려면 얘네들 중에 과반수 이상을 락 걸어야 돼요. 즉
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 락에 찬성해야지 락을 걸어요. 어떻게 지내냐? 자, 워크플로우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나 이 레디스 쓸래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 트랜지션이 1초 걸리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보다 적은 시간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한 50ms 정도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얘한테 락을 거는 게 아니라 얘한테 락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을 건 거를 제가 색깔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락을 걸고 락을 걸고 락을 걸고 이런 식으로 걸었을 때 어느 순간이 다 지났어요. 시간이 다 지났어요. 시간이 다 지나면 얘가 다 이렇게 채워지겠죠. 자, 딱 다 채워지는 순간에 전체 내가 설정한 50ms가 다 지났어요. 그리고 봤을 때 이 전체 이 과반수 이상이 락에 찬성한 거면 얘는 이 레디스에 대한 락을 얻은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자, A가 들어왔어요. 락을 걸기 시작해요. 락을 거는데 여기까지 걸었을 때 트랜지션 B가 들어왔어요. 나도 락 할래. 그러면 얘에 대한 락이 이렇게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딱 시간이 다 지났어요. 보니까 빨간색이 과반수 이상이죠. 얘가 락을 얻고요. 얘는 락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얘는 대기예요. 이게 분산락입니다. 분산락에 대한 기능을 이해했죠. 분산락도 완전한 거 아니에요. 분산락도요. 스플릿 브레인 프로블럼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클락 드리프트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설명 안 해도 할게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클락 드리프트는 그냥 어떤 거냐면 얘가 시간대로 탁탁 변하잖아요. 이 시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나는 락을 걸었는데 락이 안 걸렸어. 락을 걸려야 하는 대상이 락안 걸리고 락은 얘가 걸었는데 이상하게 락은 얘가 걸었다고 하는데 얘가 대기 걸리고 얘가 락을 얻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클락 드리프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까지 설명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까지가 토스가 사용하는 분산락이고요. 그래서 토스는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레디스 분산락을 사용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JPA에도 락을 제공해요. 스핀락이라고 무한 대기하는 락이 있어요. 그 스핀락으로 웨이트 앤 리트라이를 로직을 제공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모든 카프카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럼 이제 너 이제 통사 보면 생각해죠. 야, 우리 굳이 우리 모든 데이터를 다 한번 처리해야 할까? 우리 문제가 되는 일 발생해보자. 돈 하고 계좌 관련된 거. 만약에 돈하고 계좌에 관련된 게 있으면 그 이해되면 나중에 추가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잠깐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쉴드 비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쉴드 비드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금 친구가 한 프로젝트인데 블록체인으로 하는 경매 서비스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지금 그게 문제가 있느냐? 저희는 어떤 걸 가정하고 있냐면 사용자가 옥션, 그러니까 경매를 받을 때 동시에 물건을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잠깐 이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개인 프로젝트니까 뭐 비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느리네요. 그냥 설명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옥션, 그러니까 경매하고 물품의 데이터베이스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용자는 경매하고 물품 데이터 동시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하고 옥션 서비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션 서비스 받아들이면요,
첫 번째, 먼저 물건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옥션을 생성해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물건이 생성되기 전에 옥션이 생성되면 어떻게 되죠? 오류 케이스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일단 물건 데이터를 생성했을 때 옥션 데이터를 캐싱해요. 레디스에다가. 그리고 일정 시간 이후에 옥션 데이터를 보내요. 아니면 물건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물건 만들었어라고 요청을 보내요. 그럼 얘가 또 옥션 서비스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얘가 캐시된 걸 바탕으로 이렇게 보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옥션 데이터, 프로덕트 데이터, 그리고 캐싱된 옥션 데이터 이 세 개가 필요하게 되죠. 근데 얘는 이거예요. 여기 데드레터라는 게 있죠. 일단 다 생성해. 근데 실패한 거는 여기 때려박아. 나중에 실행하자. 기본적으로 처음 실시간으로 실행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실시간으로 했을 때 문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형성된 다음에 이후에 생긴 데이터라면 나중에 보여도 된다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로직에서 일단 먼저 생성되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에게 생성이 놔두고 그 다음에 실패한 것들은 유저가 보기에 나중에 보여도 상관없을 데이터일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송금했을 때 우리 송금된 데이터가 송금이 완료된 다음에 바로 발행됐나요? 5초 있다가 이게 숫자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유저한테 보여주는 데이터에 대한 변화를 여기다 담아두고 그 다음에 이 토픽을 보내자. 즉 카프카 메시지 큐에서 생성된 이벤트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낮은 것들은 나중에 프로세스에서 되게 만들자라는 게 토스의 전략입니다. 레이스는 설명서 넘어갈게요. 설명 안 했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레디스는요, 캐싱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 내역 있잖아요. 거래 내역을 쭉 보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 거래 내역이 변할까요? 변하면 큰일 나죠. 변하면 우리가 제가 이미 다시 얘기했던 금융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변하지 않은 정적 데이터예요. 모든 데이터는 레디스 저장합니다. 그래서 캐싱이 돼가지고 나중에 거래 내역이 생성됐으면 여기에 거래 내역이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굳이 접근 안 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카나리 배포까지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배포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내부 테스팅 다 끝났어요. 보니까 이 서비스 문제가 없어. 물론 테스트하는 것도 배치 테스트를 하느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배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 배포를. 자, 근데 토스가 어떤 서비스죠? 실시간 연결 서비스죠. 제가 예전에 창업 때 했던 것처럼 야 공지면 띄우고 샷다 내려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 토스에서 거래되는 그게 얼마인데. 자, 기본적으로 저희 테스트를 끝내가지고 예전에 모노리틱 구조의 서버하고 지금 MSA 구조의 서비스하고 둘 다 차이가 없는 걸 확인했어요. 둘 다 A를 넣으면 A가 나오고 100원을 송금하면 100원을 송금된다고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토스는 이제 보니까 배포 전략 여러 가지 배포 전략이 있어요. 카나리도 있고 블루그린도 있고 롤링이 있어요. 근데 토스는요 카나리 배포를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카나리 혹시 뭔지 아시나요? 카나리가 뭘까요? 카나리는요 새예요. 새. 되게 재밌는데 유래가 예전에 광부들이요 진짜 어렸을 광부들이 이제 밥 벌고 살기 위해서 진짜 고된 농도를 하는 말이에요. 고된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광질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광산에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유독가스. 유독가스의 특징이 뭐죠? 이산화탄소 수도 있는 모형을 그랬을 텐데 이 광산 유독가스 특징이 무치였던 거예요. 냄새가 안 나. 어느 순간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물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카나리라는 새를 들고 가요. 그래서 광질을 이렇게 하다가
광질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카넬새가 거품을 쓰러졌어요. 그러면 야 여기 위험하다고 나가는 거예요. 즉 카넬 보면요 조금만 배포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롤백 하자 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서비스가 자 모든 트래픽이 로드 밸런스를 제가 여기다 가져볼게요. 모든 트래픽이 다 여기 기존에 있는 모노리틱한 서버로 온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트래픽만 10%의 트래픽만 새로운 서비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는 거죠. 문제가 있나 없나. 문제가 없네? 카나니가 안 죽었네? 단이랑 보내볼까? 괜찮네? 단이랑 보내볼까? 이렇게 모두의 이관이 끝나면 이제 배포가 끝난 겁니다. 이게 카나니 배포라기예요. 조금 보냄으로써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 있으면 롤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차 배포하는 거를 카나리 배포라고 합니다. 롤링 배포하고 매드그린 배포는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시간 났을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추가된 설명이 필요하거나 없으면요 한번 한스타그램을 설계해 봅시다. 한스타그램 어디다 만들었지? 일단 여기는 없네요. 좀 이건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게 잠깐만요. 이게 제가 노트북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쉬고 계세요. 여기 있다. 자, 노트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가 없네. 큰일 났다. 잭이 없구나. 근데 여기 있는 구조하고 지금 여기 있는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좀 정확해요.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자세해가지고요. 앞으로 이거를 저희가 한스타그램 아키텍처로 가져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저희가 한스타그램 구조를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리캡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스타그램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이건 다 당연한 거죠. CDN을 통해서 정적 컨텐츠를 불러오고 DNS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한스타그램.com을 불러온다. 저희 서버를 2개 나눴었네요. 서버를 2개 나누고 얘네들 오토 스케일을 한다 저희가 만들었었네요. 그래서 서버 기본적으로 2개다. 안녕형은 3개였는데 아마 저희가 그냥 2개 했던 것 같아요. 캐시를 통해서 이 2개가 캐시를 한다고 세션 토큰을 통해서 저희가 얘네들의 로그인을 관리한다. 메인 서브
아까 데이터 분산을 했었는데 오늘은요 한번 이거를요 저희가 지금 배운 CQRS 한번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분은 CQRS에 대한 설명 좀 먼저 들으셨고 CQRS에 대해서 설명 못 들으신 분? 네. 혹시 여러분 괜찮으시면 5분 동안만 설명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CQRS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설명할게요. CQRS는요 Command 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의 약자예요. 즉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create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커맨드라고 하고 read하는 쿼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개를 분리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벨로그에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약간 그림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놓죠. 생각해보니까 커맨드는 우리가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읽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은 write보다 read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의 데이터 로직에 모든 걸 처리할 때 이거 자체가 오토스케일이면 우리는 리드를 위해서 오토스케일인데 라이트에 대한 것을 오토스케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얘만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얘만 따로 오토스케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리드하고 라이트를 따로 만들어 버린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델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인스타그램에서 유저가 회원가입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는 이름, 나이,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로그인할 때 필요한 거는요 아이디 비밀번호예요. 이런 차이를 두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유저 모델에 대해서는 라이트 모델에 대해서 이름 모시기 다 들어가는데 리드 모델에서 로그인 유저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 데이터를 추가해줘라고 하면 핸들러 큐에다가 이건 메시지 큐에다가 하나 수출되면서 여기 라이트 모델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드는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만 가져가게 됨으로써 이 두 개에 대한 데이터의 차이에 대한 거를 극복한 게 맞는 게 CQRS의 기본적인 예시입니다. 이게 발전되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도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읽기에 대해서는요 NoSQL이 유리하고요. 쓰기에 대해서는 RDBMS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데이터 최신화 싱크로나이즈는 이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CQRS의 역할이에요. 이 CQRS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벨로그를 글을 자세히 적어놨고 이거를 제가 아마 톡방에 올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넘어가는 이유는 제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말을 많이 하니까 좀 힘드네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오늘 상의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상의해 봅시다. CQRS를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서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서버를 조금 더 세분화합시다. 저희가 자세한 거는 조금씩 다루면서 할 건데 오늘은요 CQRS를 적용시켜 보는 걸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앞에 뭐가 있다 가정하고 커맨드 보지. 그리고 커맨드가 있으면 여기 아래다가 쿼리가 있겠죠. 여러분 모델이 이게 일반적인 그냥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모델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직까지 레벨에서는 모델이랑 따로 분리함으로써 메시지를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커맨드 들어왔으면 여기서 바로 데이터 처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여기서 이 핸들러 큐와 라이트 모드 없애겠다는 거예요. 커맨드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나요? 진짜요? 나중에 좀 더 그 세분화를 하는 걸로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고요.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와야겠다. 어우 힘들어. 잠깐만요. 이러다. 네, 이렇게. 그리고 얘가 나중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쪽에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DB는요. 자, 메인 서버가 아니라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안 됐다고 가정할게요. 자, 쓰기 DB, RDB죠. 자, 뭐 쓸까요? 여러분 아는 DB 데이터베이스 아무것도 얘기해볼래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일까요? 혹시 MySQL하고 PostgreSQL하고 차이점 아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에 잠깐 준비해도 할게요. 저희는 PostgreSQL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정리는 이거예요. MySQL은 너무 낡았어. PostgreSQL은요, 약간 조금 더 좋은 커맨드를 많이 제공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PostgreSQL을 웬만하면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자, 읽기 DB는요, NoSQL을 써도 돼요. 읽기 DB는 어떤 걸 쓸까요? NoSQL 써도 되고, 캐시 써도 되고, 레디스 써도 되고. NoSQL은 아무래도 대명사 몽고DB이긴 한데 혹시 몽고DB 말고 다른 거 써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몽고DB 씁시다. 사실 몽고DB는 개발자의 진짜 실수와 같은 존재예요. 대륙이 실수라고 진짜 옛날에 대륙이 실수란 말이 있었는데 얘 때문에 모두가 안 들어있어요. 진짜 서버에서 너무 쓰기 쉬운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약간 자바스크립트 같은 문제예요. 약간 이런 말이 있죠. 약간 프로그램 밈에서 만약에 프로그램 언어가 무기였다면 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종이로 만든 종이고요. C는요 엄청 커다란 조준경이 달려있는데 총이랑 칼이에요. 약간 몽고DB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바스크립트처럼 너무 접근하기 쉬운데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룰이어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NoSQL이 라이트나 좀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류를 많이 일으켜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리드DB의 후보가 뭐가 있을까요? 카산드라 DB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기서 카산드라 DB 사용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카산드라 DB가 로고가 어찌 생겼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뭔가 어찌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 스택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첫 번째가 웃기게도 멋진 거예요. 이름이 멋져야 돼. 타입스크립트 몽고DB? 뭔가 이름이 안 나왔죠. 뭐라고? 썰혈DB라고? 이름이 썰혈이 들어가? 와, 카산드라 DB? 야, 로고가 멋진데? 근데 카산드라 DB는 어떤 점이냐면요, 데이터베이스 내부적으로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쌓이면 데이터가 깨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컵업 된다거든요. 오염이 돼요. 그런 버그가 아직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시니어분한테 혹시 카산드라 DB 어떤가 했는데, 카산드라 DB는 내가 썼을 때 오류를 일으켰어. 데이터 깨지더라고.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몽고DB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만 더? 캐시. 어떤 거 써볼까요? 캐시 DB로. 정석적인 느낌으로는 레디스예요. 레디스 캐시 많이 쓰니까. 근데 뭐 mem캐시라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레디스 씁시다. 레디스. 자, 세션은요 날릴게요. 저희는 JWT 사용할 겁니다. JWT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대충 구조네요. 마지막 하나 더. 이벤트 큐, 메시지 큐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있어요. 메시지 큐를 뭐 사용할까요? 여기 메시지 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RabbitMQ도 있고요, 브렘Q도 있고요, 카프카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 카프카는 어렵고 무거워요. 여기서는 RabbitMQ가 낫습니다. RMQ를 쓸게요. 제가 이번 주는 좀 힘들어서 약간 제가 진행하는 게 있는데 다음 주에는 질문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CQRS를 적용하는 걸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볼까요? 끝내기 전에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다음 주에 저희가 동영상 시스템 만들 거면 유튜브를 분석할 거고요. 실시간 방송 채팅을 분석할 거면 트위치와 라인을 분석할 거고요. 실시간 채팅, 음성 채팅을 할 거면 디스코드 분석할 겁니다. 다음 주에 뭐가 될까요? 뭐 분석해볼까요? 라인이요? 실시간 방송 채팅. 라인, 트위치 라인 생성하시는 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요, 실시간 방송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고, 라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인 핫챗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